네. 그 30쪽에 있는 내용이요. 30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측량 실시에 관한 규정. 거기에 까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조문 3개 들어있죠? 그 조문 3개거든요.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측량을 실시하면 되는데 그 측량 수행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은 자, 무한정, 야, 요즘 바빠서 자, 너 토지는 다음 달에 해줄게. 이제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자, 측량 이제 그 의뢰가 들어오면은 5일 안에 측량 업무를 종료해야 되는 겁니다. 5일 안에요. 늦어도요. 그리고 측량을 하고 나면 이제 검사해야 된다 그랬죠. 검사권자가.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그러니까 측량 기간 5일. 자, 여기다 적으면서 할까요, 그냥?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일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9일이면은 자, 모든 측량 업무가 종료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 그런데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5일 안에 도저히 측량 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 어느 한 필지 토지를 측량하려고 했더니 지적 기준점이 없습니다.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는 기준점이 유실되어서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때는요, 이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 이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 말고 어떤 기간을 더 줘야 됩니까? 그 기준점을 설치하는 시간을 더 줘야죠. 기준점을 설치하는 시간.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토지를 측량하려면은 기준점이 한 점에서 15점 이내의 점이라면 충분하겠다. 15점 이내의 점이라면 충분하겠다 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4일을 더 주는 겁니다. 야, 기준점 7점만 설치하면 된다며? 그러면 측량 기간 5일 말고 자, 4일을 더 줄게. 여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측량 기간 5일 있잖아요. 요 측량 기간 5일에다가 4일을 더 플러스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숫자 이해되시죠? 자, 이 5일은 2~5일입니다. 2~5일. 측량 기간 5일. 그런데 기준점을 설치한다니까 4일을 더 플러스해 준다. 그래서 측량 기간은 9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15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계속 플러스해 주는 겁니다. 하루씩을요. 자, 요 표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이나 검사를 할 때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 여기죠.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요 4일을 플러스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계속 가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표가 왜 필요합니까? 이 표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 조문을 매끄럽게 읽으려고요. 이 조문을. 그리고 우리 시험장에서 보는 지문은 이 표가 아니고요. 이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번거롭더라도요. 이 표를 보면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겠지만은 이 표가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 표는 이 조문을 선명하고 매끄럽게 읽기 위해서 이 표가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시험장에서 보는 지문은 이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으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조문은 그와 같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기준점이 15점 이내인 경우에는 측량 기간이 9일이고요. 15점을 초과할 때는 측량 기간이 10일이 맞죠? 자, 5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9일이다, 10일이다. 이 숫자로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문제풀이에서요. 지적 기준점을 23점 설치한다. 22점 설치한다. 이때는 측량 기간이 얼마냐? 여기까지 출제된 적도 없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여기서 출제가 된 점이요. 기껏 16점, 17점 이 정도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5점 이내인 경우에는 9일, 15점을 넘을 때는 10일.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괜히 5 플러스 4 플러스 하다가 틀리지 말고. 9일, 10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조문이. 동그라미 1번, 2번 조문 말고요. 3번 조문은 뭐냐면요. 3번 조문은 이런 겁니다. 이 한 필지 토지를 소유자가 측량 의뢰를 했더니요. 이 측량 수행자 국토정보공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 토지는
도서지역, 낙도지역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이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이 배로 이 도서지역, 낙도지역을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 토지는 도저히 규정된 날짜에 측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측량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인 나하고 이거 계약을 정해서 계약을 해서 측량 기간을 따로 정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총 계약 기간이 20일로 정했다면은요. 그 계약 기간의 4분의 3은 저절로 측량 기간이 되고요.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20일로 정해졌을 때는요. 측량 기간은 15일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검사 기간은 4분의 1이니까 5일이겠죠. 맞죠? 네, 그래서 20일이라는 숫자 이런 거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21일로 정했다면요. 그런 숫자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4분의 3,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요 계약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은 출제가 됩니다. 40일은. 40일로 정했다? 그러면 30일은 측량 기간이고 10일은 검사 기간이고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계산기가 필요하겠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암산이 되는 숫자들로 나옵니다. 이 조문 이해되셨죠? 이 조문 동그라미 1번 조문, 2번 조문, 3번 조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관련한 기출문제입니다. 이 괄호넣기형 문제가요.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이거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연습하십시오. 이거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읽을게요, 이거. 자, 옳은 것은 이거 뭐고 정답이 몇 번이고 떠나서 자, 측량 기간은 5일.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다.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이 5일에다가 4일을 플러스해주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이제 하루씩을 계속 플러스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위와 같은 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 조문 그대로 베낀 겁니다. 위와 같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그때는 그 전체 계약 기간의 4분의 3과 4분의 1이 각각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괄호넣기형 문제 있죠. 잘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으로요. 그러니까 요것도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뭐 정답 필요 없고 자 여기 보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넘겨서 31페이지요. 자, 31페이지에 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A는 일필지에 대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이제 의뢰했다. 아래 내용일 경우 조건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때 측량 기간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렇습니다. 자, 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 지적 기준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왜냐면은 보십시오. 공인중개사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 소재지는 동지역이고 측량 기준점 16점을 설치해야지 그 토지를 측량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기준점이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은 동네다. 그러니까 측량 기간 5일만 주면 안 되죠. 더 줘야죠. 며칠을 더 줍니까? 15점 이내인 때는 4일만 더 주면 되는 거고요. 15점을 초과할 때는 5일을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총 측량 기간은 10일입니다. 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 모의고사 재작년인가 이게 38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안 나옵니다. 그런 거요. 38점. 너 그 점 그 세에다가 틀려라. 뭐 이러면서 38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작년? 예, 작년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 문제. 자, 보십시오.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구해봐라.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요 측량 의뢰인하고 측량 수행자가 그 계약을 해서 40일로 정했죠? 40일로 정했으니까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 된다. 이거 나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2일, 20일, 40일 요런 애들 정리할 겁니다. 10일, 12일은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됐죠 이거? 요게 32쪽이니까
자, 적부심사 청구 절차. 자, 요 적부심사 청구 절차가요, 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적법 요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요게 우리 기본서에서도요, 요 마지막 파트가 얘고요. 요거 끝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등기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등기부 권리 분석이요. 등기부 구조부터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마지막 테마. 어떤 얘기냐면 여기 토지 소유자 갑과 토지 소유자 을 사이에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그 측량 결과에 대해서 요 갑은 아주 만족스럽죠. 측량 기사가 측량을 잘하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을은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불만족스러운 을은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냐면은 지적 기술자가 시행한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난 의심스럽다.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청구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청구서를 씁니다. 자, 청구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요거를 누구에게 제출을 하냐면은 청구서를 작성해서 요거를 그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도지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딸려 있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거든요. 지방지적위원회 여기에다가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청구 사안을 받잖아요. 자, 받으면은 요거를 얼른 30일 안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래야지 문제에서 적부심사 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거 X입니다. X. 조문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다시. 이따가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자, 적부심사 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조문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얘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네. 얘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한테 이분입니다. 이분한테 딸려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제출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뭘 하는 기구냐면요. 심의 의결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구서를 받으면요. 심의 의결을 하여 자, 의결서를 만들겠죠. 의결서를 만드는데 이거 며칠 안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60일 안에 의결을 하도록 돼요. 60일. 그리고 만약에 바빠서 도저히 60일 안에 의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할 때는 바쁠 때는 그 말이겠죠. 뭐 부득이할 때는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연장할 때 30일 연장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5일을 연장해도 되고 형편에 맞게 10일을 연장해도 되고 20일을 연장해도 된다.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장 90일 안에 심의 의결할 수 있겠구나. 바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조문이죠. 아무튼 의결을 합니다. 60일이든 70일이든 간에 의결을 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의결서가 나오고 이 의결서 내용은 뭐겠나요? 의결서 내용은 보십시오. 을이 뭘 물었습니까? 저희 지적위원회에다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부를 물었잖아요. 둘 중에 양당 간에 결정이 나와야 되겠죠. 적합하다. 야, 너가 의심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측량 적합하더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너 생각대로 야, 측량 잘못됐더라. 자, 부적합하다. 그래서 적부를 물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내용이 채워지겠죠. 자, 지금 의결서가 지적위원회 손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있죠. 여기서 보십시오. 이 의결서가 나오면은 이 의결서를 지적위원회가 적부 심사를 청구한 사람한테 곧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요 갑과 을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7일 이내에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서 지적위원회가 의결서를 만들어서 적부심사 청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곧바로 주는 취지로 지문이 나오면은 그 지문은 X를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 이름은 뭡니까? 갑과 을의 이름은? 을은요. 을은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부심사 청구인 그렇게 불러주면 되죠. 제가 적을게요. 자,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 그 다음에 갑은
그 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이 의결서를 시도지사가 적부심사 청구인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둘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명이 이 의결서를 읽습니다. 읽었는데 의결서 내용이 만족스럽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끝나는 거죠. 뭐 절차가. 그런데 의결서 내용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심 청구서를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보십시오. 재심 청구서를 썼는데 이거를 이제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제출하는지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우선은 심사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했으니까 재심 청구서는요. 시도지사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게 딸려 있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제출한 이렇게는. 자, 적을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게 딸려 있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고요. 중앙지적위원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재심 청구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X입니다. X.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여기는 날짜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요. 이 규정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지문이 안 나옵니다. 해볼까요? 자, 이 국토부 장관은 청구서를 받아서 며칠 안에 중앙지적위원회에 넘기겠습니까? 30일.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안에 재심하는 거 이해되시죠?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준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부심사 청구 절차는 이렇게 2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우선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요. 날짜 외우기입니다. 날짜 외우기. 그래서 날짜를 외워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조문 읽을게요, 제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한다, 제출한다. 요거 되셨죠? 자,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이거 누가 회부한다는 말입니까? 시도지사가요.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며칠 안에 회부하나요? 30일 안에 회부한다. 요 주문 되셨죠? 시도지사가 자기한테 딸려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30일 안에. 그 다음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거든요. 심의 의결을 해야 되겠네요. 며칠 안에요? 60일. 연장도 됩니까? 연장?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열흘을 연장해도 됩니다. 자, 그 얘기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서를 만들면은요, 그 의결서를 만들어서 그걸 누굴 주나요? 적부심사 청구인한테 주는 거 아니죠? 시도지사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걸 7일 이내에 요 적부심사 청구인 을하고 이해관계인 갑에게 주는 거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심 청구는 며칠 안에 합니까? 90일. 누구한테 하나요? 재심 청구? 해보십시오. 국토부 장관에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외워서 푸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요 아래 칸에 있죠? 등록상 정정. 자, 요 칸 하나가 독립된 문제 유형 하나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 정리해서 요 부분을 마칠 겁니다. 요거 등록상 정정이요. 자, 요쪽으로 와보죠. 자, 어디를 추가할 거냐면은, 이제 지방지적위원회, 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가 나왔거든요. 자, 의결서 내용을 보니까 적합하다 또는 부적합하다 둘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적합하다. 야, 의심하지 마. 측량기사 측량성과가 아주 정확해, 적합해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생각대로 너 이 적합하다는 의결서 내용에 불만이 있다. 그럼 재심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결서 내용이 너 생각대로 측량이 잘못되어 있다.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결서가 나왔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측량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결서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측량 성과가 지적 공부에 현재 잘못 등록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잘못된 측량 성과가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정해야죠. 등록상을 정정하는 절차가 뒤따라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상을 정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토지 소유자가 우리 아까 잠깐 공부했잖아요. 등록상에 오류가 발견되면은 일정한 서류를 준비해서 그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정 신청을 소유자가 하지 않아도 소관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등록상에 오류가 발생된 원인이, 등록상에 잘못이 발견된 원인이 땅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저 토지 소유자에게 야, 너 의결서 들고 빨리 떼와. 내일 아침 10시까지 와야 돼. 그러면요, 안 가죠. 그게 내 잘못이냐고. 그래서 그 등록상에 오류가 발생된 원인이 소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자기가 직권 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하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정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직권 정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잘못된 측량 성과가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원인이 땅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주인이 측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직권 정정을 하는 걸로 조문을 정비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조문을 저 있으니까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등록상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다. 일로 흘러가면은 그 지문은 X입니다. X. 이때는 직권에 의한다. 일로 흘러가야지 정확한 표현이겠죠. 되셨죠? 자, 요게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직권 정정이지 신청 정정이 아니다. 요 아래 칸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리는 것은 자, 1번 됐고 자, 2번.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맞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정확하네요. 자, 3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자, 3번 읽기 전에요. 4번을 먼저 읽겠습니다. 4번. 자, 4번 지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바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바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말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의결합니까? 90일이 아니고 60일이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90일 안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쁠 때는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한다. 그 규정이 들어가야지 바쁠 때는 부득이할 때는 90일이다. 그래도 틀리는 겁니다. 이 지문 문제 있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자, 4번 정답인 거 이해되셨죠? 90일이 아니고 60일이다. 그러면은 3번을 보십시오. 자, 3번은 맞나요? 정답이 4번이니까 맞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이거 틀리거든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거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적어놨나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당시에는 이 3번 지문이 완벽한 지문이었습니다. 그게 정답이 4번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된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3번 지문 잘못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제출한다. 그렇게 나와야죠. 자, 3번 지문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3번 지문도 정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 1, 2월 달에 요 정답 해설 자료가 따로 나올 때요. 이제 그렇게 요 문제 기출 문제는 제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거든요. 그래서 중복 답안 처리를 해서 해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5번을 보십시오. 5번. 자, 5번은 어떠나요? 5번은 맞겠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불복할 때는요. 90일 안에, 날짜는 괜찮죠? 90일 안에 국토부 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청구해야죠. 5번도 틀린 겁니다. 5번.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정답이 3개입니다. 3번, 4번, 5번. 물론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완벽한 기출 문제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부심사 청구 절차 끝났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 더. 경계 분쟁이 있는 중개 대상 토지에 대해서 중앙지적위원회, 뭐 기네요. 자, 이거 어떤 취지인지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는 읽고 왔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저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그 재심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을 정정하라. 이 말은 뭡니까? 측량이 적합하다는 겁니까? 부적합하다는 겁니까? 부적합하다. 야, 측량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된 측량 성과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고쳐라. 정정해라. 뭐 이런 의결서잖아요. 재결서잖아요. 그러면 자, 이 재결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소관청이요. 이 소관청 공무는 어떻게 됩니까? 정정해야죠. 정정을 할 때 이거를 소유자한테 시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직권 정정하나요? 이건 직권 정정한다고 조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이 보기 지문 5개 중에서 있죠. 반드시 하나의 지문은 직권 정정한다는 취지의 지문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게 1번이죠.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요. 읽을 가치가 없는 지문입니다. 꾸며낸 거거든요. 꾸며낸 거여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그런 거지. 이 문제를 보시면서 옳은 것은 야, 이것도 뭐 사례형 문제 복잡하네. 한번 1번부터 읽어보자 하면서 1번은 뭐 괜찮고 2번 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면 2번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어려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문제 읽으면서 이런 경우에 직권 정정한다는 취지로 조문이 정해놔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묻고 있구나. 그래서 보기 주문 5개 중에서 직권 정정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기출문제 하나 안 풀었네요. 어디였냐면은 저기 29페이지. 이건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할게요. 2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저 위에 2개는 우리 풀었고,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한다. 2번 2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2번째 줄에 지적 소관청입니다. 측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요, 여러 가지를 적은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거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고 우리 확인했었죠? 그래서 1번, 2번 다 괜찮습니다. 자, 3번에 측량 의뢰인과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그런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 이것도 정확하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왜 안 합니까? 기준점이 있나 보네요. 이 동네는 충분히. 그래서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측량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에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맞고. 자, 5번에 다 맞네요, 이거. 자, 5번이 뭐 틀렸나 보네요. 왜 틀렸습니까, 5번? 측량 수행자가 경계 보건 측량을 했을 때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는다. 아까 검사권자가 2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시도지사나 그 소관청이 검사권자다. 그랬죠? 근데 이 지문이 왜 틀립니까? 경계 보건 측량은
검사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계 보건 측량과 또 하나 뭡니까?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과 그 지적 현황 측량 요 두 개는 면적 측정을 안 하잖아요. 면적 측정을 안 하니까 검사 받을 필요도 없다. 그것도 출제가 잘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경계 보건 측량은 이제 그 검사 받지 않는다. 그런 거지. 이걸 흘려 읽으면요. 5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냐면은 검사권자 2명을 완벽하게 적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정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요 인문 강의 요 프린트물에는 그 검사권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한 5분에서 10분가량 보충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은 검사권자 2명이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 부분 우리 정규진도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요 지적법은 마무리합니다. 요 정도 하시면은요, 우리 1, 2월 정규진도에서 그 첫 페이지부터 뭐 빼먹지 않고, 뭐 이거는 저 뒤에서 공부해야 알 수 있다는 동 그런 얘기 안 해도요, 지적법 무리 없이 쭉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잠실에 있는 교통회관에서 시험 설명회를 하거든요. 시험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시험 설명회 가면은요, 항상 그 얘기 합니다. 2차 과목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첫 주에서 이제 요 강의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첫 강의에서 장황하면은요, 별로 와닿지도 않거든요. 2차 과목에서 2교시 과목하고 3교시 과목, 요게 2차 과목이잖아요? 2교시에서 공법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교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적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법도 있고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자, 2차 과목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초반에 일단 어려운 공법, 등기법을 잡자 이렇게 계획을 대부분 세우시는데 그거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잡기는 이거 안 잡힙니다. 이거 시험 전날까지.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고 다른 걸 하자. 그러면 다른 거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요. 2교시에서는 중개사법 있잖아요. 그 다음에 3교시에서는 지적법, 세법. 얘를 먼저 잡아보십시오. 얘는 잡힙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법을 잘 충분히 내 기대치만큼 공부를 해놓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수험 공부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법하고 등기법은 어떤 과목이냐면은 올해는 물론요 약간 예외가 있어가지고요 이 공법하고 등기법이 보통 출제가 되는 난이도보다 약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간 쉽게 그런 거지. 올해 제 등기법 적중률이 높았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쉬워서. 그러니까 이 공법 등기법은요 늘상 반 맞추면은 대성공을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0문제에서요 20문제를 맞추면은 아주 훌륭한 성적입니다. 그리고 등기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6문제를 맞추잖아요. 그 6문제를 틀리는 거 그러면 이거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 이상 그 득점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시험은 1교시 1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2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를 조절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과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심 과목으로 이 비중이 옮겨온 지는 꽤 된 겁니다.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민계공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2차 과목에서도 합격자 수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수가 좀 많고 할 때는요. 어디에서 조절합니까? 여기 공법 등기법이요. 이 조문이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는 비난을 면할 수도 있고요. 아무 부담 없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냐면은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손을 못 대는 문제.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은 A 강사한테 공부를 배우고 B 강사한테 수업을 그러면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때 이 A 강사한테서 공부를 배우면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B 강사한테서 공부를 배우면 이거 안 되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손을 못 대는 문제는요. 누구한테 공부를 배워도요. 이게 못 푸는 문제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손을 못 댄다니까요. 손을 못 대는 문제가 일정 비율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공부 범위를 넓혀도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쪽에 그 중점을 두면은 그거 다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요 공법 등기법은요, 그 과목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짚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잘 짚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 초반에요, 상반기에 오히려 얘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얘들을 해보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득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공법 등기법 있죠,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취사 선택이. 이게 6개 법으로 구성된 게 공법인데 이거 다 해야 되나요?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은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의욕적으로 다 해야지. 그럼 안 해? 그럼?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3, 4월 지나고 5, 6월 지나고 7, 8월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다 할 수 없는 구조구나. 물론 2차만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여유 있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이 동차로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면요, 효율성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효율성, 낭비 없이 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요. 그렇다면은 요 중개사법, 지적법, 세법 얘들을 먼저 초반에 잘 정리를 하시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이 공법 있잖아요, 20문제는커녕 과락만 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이 중개사법이요, 이 부족한 점수를 충분히 메꿔주거든요. 등기법이 어렵지만은 지적법과 세법이 그 부족한 점수, 모자라는 점수를 충분히 메꿔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차 시험에서 점수가 모자란다, 떨어졌다. 그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공법 점수를 들여다보니까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공법 때문에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합격한 분들도요, 공법 점수가 형편없기는 매한 가지거든요. 이 중개사법 점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중개사법 점수가 80점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떨어진 분들 중개사법 점수를 봤을 때 80점이 넘었다면요, 합격합니다. 얘가 한 과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법, 중개사법이 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시에 2교시에 같이 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을 발췌해서 공법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과목에 일부는 괜찮잖아요. 이거는 효율적인 과목이어서 공부 시간, 노력에 비례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은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이 효율적인 과목, 이걸 쉬운 과목,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 그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하면은, 노력을 투자하면은 계속 거기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 이 중개사법, 지적법, 세법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좀 잘 보십시오. 이 공법은 그래프를 그린 김에 그리면은 처음에는 공부 시간, 노력을 투자하면은 올라갑니다. 얘도요. 중개사법. 근데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40점에서 50점 사이입니다. 그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요게 그 공법의 과목 특성이고, 요게 중개사법의 과목 특성이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교시 과목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공법은 좀 양도 많고 이거 효율적이지 않지만은 중개사법 때문에 중개사법이 살려주겠구나,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3교시에서 등기법이 뭐라고 이걸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 등기법이 좀 어려워도요, 별거 아닙니다. 이 지적법, 세법이 메꿔주거든요. 메꿔줍니다. 메꿔주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목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효율적인 과목, 얘들이 효자 과목입니다. 얘들을 좀 잘 하시면은 2차 시험 준비를요, 낭비 없이 재밌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재미까지는 없어도요, 그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지적법 중요한 겁니다. 지적법이요. 얘가 전략 과목입니다. 지적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등기법을 한 30분 정도 시작을 안 한다고요. 시작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다음 주부터 첫 진도로 들어가려고요. 요 얘기 잠깐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한 2, 30분 시작하고 다음 주에 가서 지난주에 했죠?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서 다음 주에 그 첫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등기법은요, 내용 연결이 아주 긴밀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빠지면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앉아 계시면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등기법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